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95페이지입니다. 이 395페이지에 보면 이제 소유권 이외,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설정 등기 이렇게 내놨죠. 이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게 설정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 이외가 있죠. 그럼 이 소유권 이외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붙이는 이름이 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은 소유권 이외에서만 사용하는 글자예요. 소유권에서는 설정이라는 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은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 보면은 우리 이 설정은 소유권 이외죠.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고 담보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는 잠깐 민법을 적어두세요. 만약에 우리가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자,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걸 민법 시간에는 엄격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이게 물건이냐 채권이냐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의미가 있냐? 우리는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지는 거지 물건 채권은 의미가 없다. 그럼 만약에 분류를 할 때 여기다가 용익 물건이라고 안 했어요. 용익권이라고 했어요. 왜? 임차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지만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용익권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딱 이렇게 공부하세요. 지상지역 전세 임대차가 하나, 저당권 있죠? 하나.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익권과 담보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냐 다르냐. 여러분들 내용이 동일하다면 분류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럼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한다는 말은 이게 O면 이거는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O면 이거는 X가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11월 달 되면 이 말을 아주 자주 쓰죠. 그죠? 어떤 말을 쓰느냐? 문제는 없습니다. 자, 복입니다. 복이 1, 이사도라 덩컨, 2번에 에디트 피아프, 3번에 로살로메, 4번에 에바 페론, 5번에 송유나. 그럼 답은 송유나가 답이에요. 그 말은 외국 사람 4사람 쓰고 한국 사람 1사람 들어가면 그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익권 4개 쓰고 저당권 하나가 들어가면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안으로 들어갈 때 자 먼저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2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95페이지 표가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일단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앞에 있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은 용익권입니다. 저당권은 말 그대로 담보권 저당권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라는 말하고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하고는 표현이 틀립니다.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은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일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토지가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토지의 전부지 전부. 그러면 요것만 침하면 토지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예를 들 때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설명해도 돼요. 그러나 건물의 일부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방 한 칸 전세 되냐 안 되냐? 되잖아요. 방 한 칸 임대차 되냐 안 되냐? 되잖아요.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방 한 칸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은행에 돈 1억을 빌릴 때 우리 집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지 방 한 칸만 담보로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결론입니다.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의 O,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의 X. 그게 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랍니다. 부동산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있으면 합병이 됩니다. 부동산 일부에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면 합병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합병하기 전이 있어요. 합병한 후가 있어요. 그림이 틀립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100번지입니다. 이게 101번지입니다. 101번지. 자 보세요. 여기에 100번지입니다. 이게 101번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필지가 있죠. 이때 자 보세요. 합병하기 전입니다. 아직 합병을 안 했어요. 합병하기 전입니다. 저 100번지, 101번지니까 한 필지, 한 필지, 두 필지가 있어요. 이때 한 필지, 100번지에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100번지에 전세를 줬다는 거는 부동산 전부에다가 전세를 준 거예요. 전부, 100번지니까 전부를 준 거지. 맞죠? 그러면 요것만 지금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지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자, 이걸 합병합니다. 이제 후입니다. 후. 합병하면 요걸 탁 지우면 합병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가 되었죠. 되었다는 말은 전세권은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하기 전에는 전부였는데 합병을 해버리니까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렸잖아. 그럼 이제 결론이죠. 일부의 전세가 되냐 안 되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이게 100번지고 101번지입니다. 이제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100번지에 저당권이 있다는 것은 1필지 전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 이거 지우면 합병이죠. 그럼 한 필지가 되었죠. 합병을 해버리니까 일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는 말은 자 잘합니다. 합병을 했죠. 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여기에도 다 미치는 거예요. 다 미쳐요. 왜?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전에 보세요. 이게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였죠. 100번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합병하기 전이라면 100번지를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 못 갚았어. 경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것만 경매로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이 된 토지가 합필을 했거든. 그러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안 돼요. 안 되니까 전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이게 다 날아간다 이 말. 두 필지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기름통을 안고 불구덩이로 뛰어든다. 그럴 때 등기소 등기관이 말려야 되느냐? 해줘야 되느냐? 그럼 등기관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부동산을 합병 등기를 하러 왔다면 등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돈 못 갚으면 두 필지 다 날아가니까 합병하지 마라. 그래서 합병을 해주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필을 해주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게 키입니다. 그럼 나중에 지역권의 성역지, 요역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에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잠깐만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지분의 저당권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할게요. 용익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죠. 지분의 용익권은 X입니다.
그럼 이게 X니까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말을 할 때 이래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라는 말하고 공유, 지분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분명히 다릅니다. 용익권은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권입니다. 용익권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부동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세라는 게 뭐예요? 남의 집에 가서 전세를 살잖아요. 그럼 남의 집을 사용하고 그 집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지상권 설정했죠. 지역권 설정했죠. 뭘 사용하느냐?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익권은 지분에는 설정할 수가 없어. 그러나 저당권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민법으로 우리가 가보면 저당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럼 공동 소유하면 2분의 1의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의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때 이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병에게 매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하나 갑하고 병하고 공동 소유하나 이치는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위에 거를 갔어요. 갑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는데 을이 자기 지분의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말. 지분에. 그럼 돈 못 갚았어요. 경매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병한테 낙찰이 됐다. 이 말. 그럼 정리합니다. 을이 지분을 병한테 매매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나 경매에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조금 이해를 완벽하게 하려면 민법을 두 바퀴를 돌고 와야 돼요. 자, 보세요. 지분을 매매해서 소유권 넘어가나 경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나 소유권 이전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분의 저당권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하천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하천은 강이잖아요. 한강 있잖아요. 중량천, 안양천 그게 하천이잖아요.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해요. 공익의 성격이 강해요. 이걸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되느냐? 안 됩니다. 하천을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면 모래자갈 다 퍼갑니다. 그래서 하천의 용익권은 법에서 설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돼요. 왜? 저당권은 담보권이잖아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죠. 그럼 개인이 소유해서 소유권 이전 매매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했죠. 돈 못 갚아서 경매 들어갔죠.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천에는 용익권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하천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럴 때 여러분들 이중의 용익권은 안 되잖아요. 요 지역권은 나중에 별도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이중의 용익권은 안 된다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우리 집이 2층 집입니다. 그럼 보세요. 1층은 갑에게 전세를 줬어요. 2층은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이 전세 이게 이중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중 아닙니다. 따로따로잖아요. 여기서 이중이라는 말은 을을 여기 있죠. 2층을 을에게 전세 줬는데 이걸 병에게 또 전세 줄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임대차 준 집을 다시 임대차 줄 수 있냐?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준 집을 다시 임대차 줄 수 있냐?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용익권은 X가 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저당권은 되죠. 여러분들 우리 집이 10억이다. 그럼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여러 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농지의 전세는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소작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전세권을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임대차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의 전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것이지만 이것만 알아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어요. 올해는 여기서 출제인이 출제를 했는데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저당권이 있다, 권리질권이 있다. 이걸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잖아요. 올해도 여기서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출제를 하느냐 하면 제 말을 들어보세요. 계약서라는 말하고 신청서라는 말이 있어요. 계약서는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왜? 계약서는 법률행위를 다루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계약서는 민법이에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지. 그럼 계약서 작성했지. 했다면 그거를 들고 등기소로 가야지.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때 작성하는 게 신청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계약서를 갖고 내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는 민법이에요. 법률행위예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세권 설정되기 신청, 신청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서는 크게 이렇게 나누어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개별 등기에 필요적 기재가 있는 거라. 그러면 시험에는 공통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내는 겁니다.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 등기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자, 요거를 맞추면 또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 그림을 쭉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목적 전세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는 왜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냐?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이거는 신청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신청서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신청서를 배웁니다. 계약서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전세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전세는 왜 신청서에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냐? 그는 계약서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들 계약서에 전세 계약서에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신청서에는 별도로 적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목적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범위가 들어갔죠. 범위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부 한 필지 전부를 빌릴 때는 위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식입니다. 부동산 일부자 딱 들어가면 도면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한 필지 전부를 빌렸죠. 이건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부를 빌렸잖아요. 그럼 이게 남쪽 100제곱미터 혹은 동쪽 100제곱미터 이게 기재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신청 다시 부동산 일부자 들어가면 도면을 그려가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이제 민법을 조금 가지고 와야 되죠. 지상권과 지역권이 있잖아요.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죠. 그러니까 지료가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세금과 차임이죠. 이거는 요소다. 쉽게 표현해 보면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이다.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임은 임차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요 요역지 표시가 있죠.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자, 보세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이게 을의 땅입니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 이 말. 그럼 보세요. 요게 갑의 땅 등기부입니다. 갑의 땅 등기부. 앞에 거는 갑구입니다. 뒤에 거는 을구입니다. 을구. 이거는 을의 땅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을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을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죠. 그런데 갑의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갑이 이 땅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을의 땅 요것만큼을 통행으로 빌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빌려주는 땅을 우리가 성역지라고 부르고 빌려가는 땅을 요역지, 이 법률 용어로 말하면 편익을 주는 땅을 성역지, 편익을 받는 땅을 요역지, 요까지 됐죠. 그러면 갑은 이 땅을 사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주겠죠.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 그래가지고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자, 보세요. 갑은 이 땅을 빌려 쓰죠. 그럼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자는 갑이 되는 겁니다. 을은 갑에게 이 땅을 빌려주죠. 그럼 갑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때는 읽을 때는 요래 공부를 해볼게요. 의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역지 소유자. 요게 갑이죠. 그죠? 저 을이네요. 그죠? 을이죠. 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 이래는. 그럼 나중에 가면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나올 때 이 용어는 외워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 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성역지 소유자 을이죠.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 권리자. 왜? 을은 이 땅에 지역권을 갖게 되니까 권리자가 되고 을은 이 땅을 빌려주니까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역권 등기는 두 번을 해요. 두 번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갑은 이 땅을 빌려 썼죠. 그럼 성역지 등기용지에다 지역권의 등기를 했어. 하고 난 다음에 이 요역지 등기부에다가도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요역지 지역권이에요. 이거는 등기관이 뭘로 하느냐? 직권을 합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땅을 빌려주는 땅이 성역지, 빌려가는 땅이 요역지,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지역권 등기를 두 번 한다는 말은 성역지 등기 용지에는 이 땅을 위해서 빌려주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요역지가 있죠. 그럼 요역지 등기부에는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역지를 표시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면 너무너무 쉽죠. 어떻게 하냐? 요역지에는 성역지를 표시하고 성역지에는 요역지를 표시하고 이게 올해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갑의 토지죠. 그럼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죠. 이 땅을 위해 빌려 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임차권의 처분 권한 없는 자 이런 거는 이제 가볍게 넘기세요. 여러분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낱말 속에 답이 나오죠. 부재자 재산 관리인, 상속 재산 관리인, 낱말 속에 답이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살짜리 꼬마 애가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 그러면 10살짜리 꼬마 애가 상속을 받아요. 일가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이 10살짜리 애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을 해줍니다. 주로 변호사에게 지정을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빈집으로 놔둘 것이냐, 단기 임대차를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임대차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상속 재산 관리인이 임대차 줬다. 그걸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하죠. 그죠? 저당권의 채권의 건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당연입니다. 채무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이라는 말 자체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돈 빌려줬다. 그건 당연히 표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표시라는 거는 저당권은 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의 저당, 지상권의 저당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담보는 그냥 공동담보입니다. 그럼 올해의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 자, 키를 어떻게 잡냐할 때 여기에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죠.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건저당권에는 이자라는 말 자체가 없죠. 왜?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저당권에는 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저당권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변제기입니다. 변제기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대사항이지만 건저당에서는 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변제기 이자를 기록한다면 X입니다. 변제기 이자는 저당권에서 기록하는 거지 건저당권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시험엔 여기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여러분들 제가 써놓고 해볼게요. 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래 나오죠. 이게 만약에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거를 보고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등기법 시간에는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돈을 빌리든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되죠. 그런데 전세하면 전세금이라는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차이라면 차임이라는 사용료를 줘야 되죠.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라는 사용료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 전세 기간이 2년이다, 임대차 기간이 2년이다, 저당권의 변제 기간이 2년이다.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사용료죠. 사용료는 돈이잖아요. 돈. 빌려 쓰는 기간이 있죠.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결론을 딱 짓습니다. 돈은 필요적입니다. 시간은 임의적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은 임의적인데 답은 이겁니다. 시간은 임의적인데 시간은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시간은 임의적이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적 기재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임의적 기재 아니면 아예 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은 있죠. 필요적입니다. 돈은 필요적인데 여기는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민법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저당권의 이자 없어도 되잖아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없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보증금 있죠. 여러분들 보증금은 거래 관행상 인정이 되는 거지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필요적 기재는 차임이 필요적 기재지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딱 외워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저당권과 건저당권에서 우리가 이자나 변제기는 저당권의 기재사항이지 건저당권에는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유권이 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이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이거는 인문 과정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민법의 물권 파트를 배워와야 돼요. 그 물권에서 여러분들 소유권이다, 전세권이다, 저당권 이걸 배워오면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가면은 399페이지를 가보겠어요. 399페이지 가면 이제 각종의 등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등장할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5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편제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할 때 이런 입문서는 있잖아요. 원고를 넘길 때 최소한의 여러분들 8월 달에 되면 원고를 넘깁니다. 근데 이제 기본서는 언제 원고를 넘기느냐? 10월 달에 원고를 넘겨요. 그래서 10월 달에 편제를 원고를 넘길 때 기본서를 넘길 때 새로 만들어서 새로.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 틀려졌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31회 때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32회 때를 공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의 순서가 달라졌다 이 말. 간혹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옵니다. 31회 때 책을 가지고 32회 때도 공부할 수 있냐 이래 물어요. 우리 공시법은 법의 개정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이라든지 별도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순서가 달라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새 책을 사는 거를 권하는 겁니다.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하다 보면은 공부에 혼란을 가져와 줄 수 있어요. 책값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새 책을 사기를 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등기, 흔히 말하는 각종의 등기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나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게 5번째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의등기, 멸실등기, 부기등기, 가등기, 처분의 제한의 등기 쭉쭉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익숙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변경하고 경정등기가 나오죠. 변경과 경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것은 변경입니다. 그 쉽게 표현해 보면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다. 이걸 고치는 것은 경정. 전세금이 1억이 맞는데 살다가 2억으로 올렸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변경이에요, 변경. 그럼 여기서 이제 키는 이 낱말 뜻을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여러분 여기 요 세 번째 것만 알면 됩니다. 알면 되는데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은 수업을 하는 도중에 변경, 경정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 세 개를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부동산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가 있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입니다. 변경, 경정입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이죠.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 변경은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해서 바로잡는 거는 변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구조가 있죠. 종류가 있죠. 면적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쉬운 거 해봅시다. 지목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부동산 표시의 경정. 지목이 달라졌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면적을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것은 부동산 표시의 경정. 면적이 달라졌다. 여러분들 면적이 달라졌다는 것은 분할을 했다.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개명을 했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주소를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것은 등기명인의 표시의 경정. 이사 갔다. 등기명인의 표시의 변경. 됐죠? 자, 키는 이게 키예요. 자,
자, 이게 키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 5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세를 갖고 설명해 볼게요. 전세금이 있죠. 전세 기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민법을 조금 배웠다면 지상권에는 지료가 있을 거네요. 지상권에 존속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권이랑 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권에 존속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권이죠. 차임이 있죠. 차임.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저당권이죠. 이자가 있죠. 채권액이 있죠. 채무자가 있죠. 이런 게 변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전세를 갖고 예를 듭니다. 그럼 답은 전세를 갖고 예를 들든 지상권, 지역권, 임대차를 갖고 예를 들든 저당권을 갖고 예를 들든 답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권리의 경정 등기. 전세금이 정액했다. 바로잡는 것은 권리의 변경. 이자를 잘못 적었다. 바로잡는 것은 권리의 경정. 이자가 달라졌다. 권리의 변경. 이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용어는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앞에 제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부동산 표시라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를 말하는구나. 등기 명의를 표시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구나. 권리의 변경하면 전세금이다, 이자다, 지료다, 채권액이다, 채무자가 달라진 걸 말하는구나. 이게 자유자재로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일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자, 볼게요. 자, 여기 나왔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표시, 등기 명의 표시, 권리의 변경, 경정 나왔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료 이 6개 있죠. 잘못 적었다 이러면 부동산 표시의 경정. 요 6개가 달라졌다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죠. 잘못 적었다면 등기 명의 표시의 경정. 달라졌다면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여기 전세금 있죠. 전세권의 존속기간 있죠. 잘못 적었다. 권리의 경정. 달라졌다. 권리의 변경.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이 나오죠. 그럼 신청은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이거를 찾아내고 신청을 할 때는 기간, 의무가 있냐 없냐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락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말은 계약은 공동 신청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부동산 표시죠. 키입니다. 지목이 달라질 수 있죠. 여러분들 지목이 달라졌다면 구청에 가서 다시 지목은 부동산 표시죠. 부동산 표시의 변동은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게 아니죠.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럼 답입니다. 지목 변경을 구청에 가서 신청하죠. 그러면 구청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이냐 허가의 관계이냐 이 말입니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나는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지목 변경의 요건을 갖췄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계약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는 공동 신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명인의 표시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성명이 달라졌다는 것은 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개명을 했다면 등기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에 가서 내 개명 신청해야 되죠. 그럼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법원하고 나하고는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허가의 관계입니다. 계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바로 이해되잖아요. 전세금이 정해갈 수 있죠. 그럼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신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면 의무가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 관계죠. 그럼 여기에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잖아요. 답만 따갑니다.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1월 이내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몇 월 이내 신청한다? 1월. 예외는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권은 갑구죠. 소유권 이외는 을구죠. 소유권은 60일 이내 신청하면 60일 이내. 그럼 이것도 예외 있습니다. 을구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을구는 소유권 이외거든. 이거는 의무가 없어요. 우리 법에서 의무가 있는 거는 표제부는 1월 이내 신청해야 된다가 의무가 있다. 이거는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갑구는 60일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래서 예외는 있습니다. 고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답 바로 나오죠.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냐. 그는 대장이 기준이죠. 즉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의를 표시면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가야 돼요.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세금이 달라졌죠. 이때는 계약서잖아요. 그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가 나오는데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요거를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등기, 부기등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있잖아요. 거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본서로 치면 몇 페이지까지 했냐면은 402페이지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럼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를 받아서 그 기본서를 갖고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개만 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가 뭐지? 이게 이거다. 등기명의의 표시가 뭐지? 이게 이거다. 권리의 변경이 뭐지? 이게 이거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 밑에 거는 그러면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뭐냐? 그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다. 등기명의의 표시가 뭐냐? 그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다. 이게 돼요. 권리에 변경할 때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전세금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28일까지가 제한이죠. 그죠? 1월달, 원래 1월 2일날 우리가 강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1월 2일도 아마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죠. 건강.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그러면 5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